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쓰는데 피부의 수분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공이 더 커지거나 흉터가 남거나 하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호하는 것이 비호감 스택을 없애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피부를 책임지는 피부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벨팅 닥터빙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거 참 은근히 신경 쓰이고 거슬리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물론 저도 예전에 저도 모르게 남들에게 비호감을 샀던 적도 있고 지금도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지키면은 기본은 간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저는 사람의 첫인상을 봤을 때 푸석푸석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피부가 푸석푸석하면은 저 사람 되게 피곤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 인상을 보이게 되면은 피곤한 티를 낼 거면 나오지 말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뜻밖의 비호감 스택을 하나 쌓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찍었던 바세린 이야기에서도 나왔는데 피부 장벽이 묻어지지 않도록 바세린이나 보습 크림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해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현대인들은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퇴근하게 되는 분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미세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기도 하죠. 가능하면은 화장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습제를 한두 번 발라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미스트를 쓰는데 자주 미스트를 쓰는 건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을 지우자마자 세수하고 3분 안에 보습 크림을 잘 발라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할 경우엔 확실히 피부가 덜 푸석푸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3분 안에 바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피부에 묻어있는 물기가 마르면서 우리의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을 얹어주면 피부의 회복을 돕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서 알기도 하지만 입모양을 보고 알기도 하잖아요. 입 주변이 청결하거나 깨끗해 보이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입이 갈라지거나 하얗게 개거품이 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자주 입 주변을 좀 닦는다던가 혹은 립밤을 발라서 입 주변이 갈라지는 거를 보호하는 것이 비호감 스택을 없애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 주변에 나도 모르게 푸르스름하게 털이 나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그런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면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입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레이저 제모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3번에서 5번 정도만 받아도 상당히 깨끗해짐을 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관리를 한 입 주변은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달라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모를 하고 나서 제모했는데 드린 돈에 비해서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 지인 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온 남자분이 있었는데 형 저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레이저 제모만 하라고 그럴 정도로 사람의 인상을 달라 보이게 하는 아주 좋은 꿀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와이프가 한 번씩 얘기하는 건데 사람을 만났을 때 입꼬리가 내려가 있거나 심술보가 처져 있으면 불만이 많은 상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나왔던 것처럼 온다리 부팅으로 여기를 다듬기도 하고요. 입꼬리를 항상 올릴 수 있도록 입꼬리 보톡스를 맞기도 하는데요. 마사지만 자주 해주셔도 상당히 턱선이 갸름해지기도 하거든요. 급하게 다음 주에 뭐 중요한 약속이나 소개팅이 잡혔다 이런 경우에는 온다리 부팅을 이용해서 민다던가 턱선 라인 따라서 스킨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가 내려앉게 하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웃상을 만들고 갸름한 얼굴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류마다 다른데요. 이제 딱 붙였다가 떼면은 샥 하면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된다면은 병원 문 닫아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극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은 피부가 같이 뜯어져 나가게 오히려 모공이 더 커지거나 흉터가 남거나 하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코에 피지가 많은 경우에는 꼭 가볍게 녹일 수 있는 제품을 써서 살살살살 녹여내고 난 뒤에 주변에 보습 크림이나 이제 재생 크림을 발라서 조금씩 회복을 도모하시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무슨 냄새지?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은 본인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샤워하고 난 뒤에 수건으로 닦잖아요. 닦고 난 뒤에 수건을 걸어 놓고 한두 시간 있다가 수건의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내 몸의 냄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평소에 내 몸의 냄새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오드란트 같은 거를 써서 냄새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입냄새가 심한 사람들도 있죠. 미식도 역류 증상이 있어서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마운저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식물이 장으로 잘 안 넘어가니까 입냄새가 심해지시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산에 관련된 약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땀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한증 보톡스 같은 걸로 땀을 줄여버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뜻밖의 비호감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것이 모두 정답인 것은 아니에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챙겨보고 부족할 경우에 피부과 시술을 받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수벨팅 닥터민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